WWE가 야심차게 시도했던 AI 활용 실험이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동안 팬들의 반응 분석이나 비즈니스 데이터 처리에 AI를 활용해온 WWE는 각본 작성 및 쇼 구성 단계까지 AI를 투입하는 파격적인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AI가 내놓은 아이디어들은 프로레슬링 특유의 실시간 현장감과 장기적인 서사 구조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방송에 적용하기엔 불가능한 수준의 재앙적인 내용이었다. 최근 코디 로저와 랜디 오튼의 대립 각본이 AI 때문이라는 추측도 있었으나 이는 경영진 판단 미스일 뿐 AI의 소행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GPT야, 군터한테 로만 먹이면 반응 좋을까? 로만의 라스트 댄스란 뉴스인데요. 통합 챔피언 로만 레인즈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는 2020년부터 24년까지 이어진 롱런 챔피언 장기 집권 이후 다시 챔피언이 된 그에게 엄청난 기대와 압박이 있을 거라는 루머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파이터 포 셀렉트에 따르면 WWE 내부에서는 그에게 과거의 롱런 기록을 재현하라는 압박을 전혀 주지 않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는 기록 갱신이 아닌 몰입감 있는 TV쇼를 만드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번이 로만 레인즈의 은퇴 전 마지막 챔피언 등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가오는 여름 혹은 연말 신의 오바페미에게 이 타이틀을 넘겨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가로친 부분은 내 개인적인 의견인데 일단은 이 롱런 했던 1300일의 그 롱런의 역사를 다시 재현하거나 갱신하기보다는 자신이 이번에 파트타임 불시즌 때려치워, 뭐 크랩은 때려치워, 나는 풀타임이야, 뭐 이렇게 얘기했던 레슬매니아의 기자회견의 내용처럼 롱런보다는 풀런을 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오바페미를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오바페미를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메인쇼, TV쇼 계속해서 개근하고, 예를 들면은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하우스쇼라던가 몇몇 중요 하우스쇼 개근하고, 유럽 투어도 로 스맥 사이에 중간 지역에서 하우스쇼가 몇 번 있거든. 그런 중요한 하우스쇼 몇 번 개근하고 계속 경기 다 이기고 오바페미를 만나는 게 여름이 될지 연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꽉 찬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게 로만 레인즈의 은퇴 전에 마지막 챔피언 등극, 그러니까 이 챔피언 벨트를 잃으면 은퇴, 이게 아니라 이번 오바페미를 만날 때까지가 마지막 챔피언으로서의 활동이 아닐까. 그 뒤로는 약간 흡사 숀 마이클스 3기 때 모습처럼 챔피언은 안 하지만 맨날 막 도전도 해보고 도전자 역할도 해보고 약간 언더테이커처럼 챔피언 벨트 위에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챔피언 벨트를 초월한 뭔가 절대자의 역할. 브록 레스너처럼, 지금 브록 레스너 맨날 챔피언하고 상관없는 경기했던 말년처럼 약간 그런 활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뉴스예요. 네가 군터 패고 가면 영원히 이그널러짐이 해줄게. 아, 그렇죠. 지금 군터랑 썸머슬램 뉴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군터가 브록 레스너를 놓치게 되면은 로만 레인즈를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어요. 로만 레인즈가 군터의 배를 가를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 로만 레인즈가 이번 오바페미를 만나기 전까지가 마지막 챔피언 런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길로틴 대 슬리퍼. 아, 이번에 길로틴 대 아나콘다 바이스 진짜 맛있었는데. 예, 여러분, 그리고 이게 새로운 소식인데 로만 레인즈하고 우소즈는 앞으로 블러드라인이 아니라 더 퍼스트 패밀리로 활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소즈랑 로만 이렇게 세 명이서 퍼스트 패밀리, 새로운 팩션이다. 이제 블러드라인 아니다. 그게 그건데. 블러드 라인이나 퍼스트 패밀리나 약간 그런 것 같아. 블랙클럽에서 엘리트가 처음 나오던 그 소규모 유닛의 느낌이 좀 있어요,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블러드 라인이고요. 이제는 퍼스트 패밀리입니다. 더 퍼스트 패밀리. 그래서 퍼스트 패밀리로 부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소즈하고 로만 레인즈를. 다음 뉴스입니다. 이거 진짜 뉴스예요. 네. 더워 죽을 뻔이란 뉴스인데요. 최근 진행된 로 현장에서 경기 전 에어컨 시스템이 고장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고 로만 레인즈와 제이콥 파투 등 선수들이 별다른 움직임 없이도 온몸이 땀에 젖은 채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팬들은 선수들과 관객들이 안전을 우려하며 경기장 시설 관리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 마지막 세그먼트 통간 데스그립 이렇게 딱 하잖아. 이렇게 딱 하는데 막 로만이 막 땀이 막 뻘뻘 나는 거야. 그래서 막 와, 진짜 얘는 메소드 연기 진짜 개 지린다. 이 통간 데스 그립이 막 식은땀 줄줄 흐르는 연기를 내가 로만이 하는구나. 땀이 보통이 아니네 이랬는데 아니었고 그냥 에어컨이 고장났다. 에어컨이 그냥 고장났다. 이거 진짜 뉴스입니다, 뉴스. 와, 이런 게 뉴스지. 나는 이 유튜브 뉴스 할 때 이런 걸 하고 싶었어. 이런 재밌는 뉴스 하고 싶었는데 무슨 TKO의 흑막이 어쩌고 이러니까 진짜 부담돼 죽겠어요, 요즘에 뉴스 하는데.
아무튼 진짜로 애가 막 그 타이탄 트론 쪽으로 로만이 퇴장하면서 막 이러는데 막 땀이 막 이러길래 진짜 얘 연기 지린다 이랬거든. 근데 아니었다. 진짜 더웠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서도 이 링의 사각 에이프런 링 스커트 여기가 냉방 시설이 있어요. 심지어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야외 스타디움에서 할 경우에는 히터가 나오고 실내에서 덥게 할 경우에는 뭐 에어컨이 나오고 약간 이런 식의 링 에이프런에도 냉방 시설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마이크 장치도 있어요. 마이크 장치. 해머링 뻑 치거나 이렇게 막 울리는 소리 있잖아. 울리는 소리가 이 장내에 더 크게 울리게끔 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링에 있는 미세한 에어 컨디셔너로는 장내 에어컨 경기장 전체가 고장난 거를 커버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로만이 헥헥거리던 게 목말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니까. 그래서 진짜로 장내 이 링에 있는 아주 미세한 에어컨디셔너 말고는 이 그냥 경기장 전체가 에어컨이 안 됐다. 대형 사고가 벌어졌다. 그래서 왜 이렇게 땀을 흘리지 했는데 경기장 에어컨이 고장났다. 관중들도 참 티켓 값이 아까워서 앉아 있었겠지만 참 힘들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명이 엄청 더운데 아주 적절한 표현인데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더워요. 서 있기만 해도 조명이 세서 덥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AI 대실패란 뉴스인데요. WWE가 야심차게 시도했던 AI 활용 실험이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동안 팬들의 반응 분석이나 비즈니스 데이터 처리에 AI를 활용해온 WWE는 최근 각본 작성 및 쇼 구성 단계까지 AI를 투입하는 파격적인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레슬링 옵저버 라디오에 따르면 AI가 내놓은 아이디어들은 프로레슬링 특유의 실시간 현장감과 장기적인 서사 구조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방송에 적용하기엔 불가능한 수준의 재앙적인 내용이었다라고 합니다. 최근 코디 로즈와 랜디 오튼의 대립 각본이 꼬인 이유가 AI 때문이라는 추측도 있었으나 이는 경영진 판단 미스일 뿐 AI의 소행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단순 정보 분석, 브레인스토밍 구도로만 활용하기로 했다네요. 그래서 저번에 마크 샤피로가 트리플 H 크리에이티브들 AI 쓰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게 AI 해보려고 했으나 재앙적인 수준으로 각본이 별로였다. 내가 근데 저번에 뉴스에서 크리에이티브 각본을 AI로 쓴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아마 좀 분석, 통계 이런 식으로 쓰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오바페미 브록 레스너 쪽에 드림 매치를 원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AI 통계로 알게 돼서 그쪽으로 약간 크리에이티브를 튼다거나 그런 식으로 쓰지 않을까 내가 추측했는데 실제로 이 후속 보도에 이렇게 나왔어요. 재앙적인 스토리 메이킹 능력을 보고 결국에는 단순 정보 분석, 브레인스토밍 도구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쓰려고는 했는데 진짜 이 짤처럼 트리플 H가 AI 쓰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라고 보여지고 코디 로즈, 랜디 오튼 이 각본이 꼬인 이유는 그냥 TKO가 맞죠. 유명인 관련된 건 그냥 다 TKO 잘못, 유명인이 관련 안 된 건 다 트리플 H 잘못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존시나 은퇴 각본 트리플 H 작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팬 메가피 각본 TKO께 맞아요. 지금 뭐 트리플 H를 실드 치고 있네 막 이러는데 아유 진짜 뻑큐 마렵네 진짜. GPT야 군터한테 로만 먹이면 반응 좋을까? 방장 어그로 잘 끌리는 편.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초딩이냐? 아무튼 다음 뉴스입니다. 평소엔 너가 해 라는 뉴스인데요. 파이틀풀의 보도에 따르면 모기업 TKO가 WWE 크리에이티브 팀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례로 여러 연예인을 투입한 것을 마크 샤피로가 자신들의 작품인 걸 확인시키고 수익이 증대했다며 자랑한 영상이 유출된 바가 있습니다. 트리플 H가 일상적인 업무를 관장하지만 TKO가 원하는 사안이 생기면 언제든 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트리플 H가 최근 TV쇼에 자주 얼굴을 비추는 이유가 본인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각인시켜 TKO로부터 자신의 입지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절박해 보인다라고 저도 생각했고요. 파이트풀 보도에 의하면 평소엔 트리플 H 작품이 맞다. 근데 내가 얘기하는 대로 몇 번이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그냥 유명인 관련된 건 그냥 유명인은 TKO야. 평소엔 트리플 H가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여러분들의 호불호를 타는 각본을 하잖아. 그러다가 이제 유명인 막 팬 메가피, 젤리롤, 아이쇼 스피드 이런 거 다 TKO야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바페미, 브록 레스너 각본에 트리플 H가 왜 나오냐, 주인공병 걸렸네 막 이렇게 막 많이 놀린 글을 내가 봤는데 이게 실제로 트리플 H가 주인공병이라기보다는 자신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각인시키려고 이거 나밖에 못해요, 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이제 TKO 앞에서 어필하는 거다. 절박하게 WWE는 나를 필요로 한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절박한 어필 끝에 3년의 재계약을 최근에 얻어냈다. 정말 좀 기괴한 시즌이었던 것 같아. 이번 레슬매니아가. 이 TKO가 잘못됐다라는 걸 증명하는 1일차, 트리플 H가 그래도 밥값을 한다는 걸 증명한 2일차, 그러고 나서 트리플 H가 카이리 세인을 포함한 23명의 모가지를 날렸던 그 다음 주, 그리고 동시에 본인의 3년 재계약을 체결한 바로 다음날, 정말 미친 2주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얘들아, 나 이렇게라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제발 예쁘게 봐줘.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주인공병이라고 놀려왔잖아. 주인공병이네. 또 레슬매니아 포스터 가운데 있네. 오바페미 브록 레스너 사이에 또 본인이 껴있네. 막 이렇게 주인공병이라고 놀렸는데, 이게 주인공병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살기 위해서 굉장히 절박한 발버둥이었다. 그 발버둥이 실제로 먹혀서 3년 재계약을 따냈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펑크 스맥 오면 코펑 대전 들어가나. 코펑 대전이 진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드림 매치잖아. 무조건 해야죠. 타이밍이 좋다 생각해. 펑크는 이미 로우에서 보여줄 게 없어. 내가 봤을 때 로우의 챔피언으로서 이미 넷플릭스를 1년간 견인했고, 그것도 땜빵으로 갑작스럽게 너무 훌륭하게 잘했고, 이제는 스맥다운에서 보여줄 때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코펑 대전은 내년 레메가 맞는데 그 정도의 무게감이긴 해. 다음 뉴스입니다. 이거 아무튼 올해가 마지막이니? 라는 뉴스인데요. 트리플 H가 최근 WWE와 재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미래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브라이언 알바레즈의 보도에 따르면, 브라이언 알바레즈가 그 레슬링 옵저버 라디오예요. 거기에 따르면 레슬매니아 준비 과정에서 외부 인사인 팬 메가피나 젤리 롤의 투입 결정 등 상부의 갑작스러운 지시가 이어져서 내부적으로는 트리플 H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2026년이 트리플 H가 크리에이티브 팀을 이끄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며, 그의 시대가 곧 저물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6년, 이제 올해가 트리플 H의 영향력을 볼 수 있는 마지막 해일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이게 왜 있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유독 올해가 TKO의 개입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해였잖아. 근데 그 와중에 재계약을 맺었다는 게 트리플 H의 힘이 점점 그라데이션처럼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26년까지는 그래도 트리플 H의 냄새를 우리가 맡을 수 있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아예 바지가 될 것이다. 내년쯤에는 그냥 바지가 될 것 같다. 진짜 막 싸움 말리는 역할만 하는, 정말 막 돈 많이 받는 그 애덤 피어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관측을 레슬링 옵저버 뉴스레터의 데이브 멜처의 따까리 역할인 브라이언 알바레즈가 예측을 한 것 같아. 나도 이제 트리플 H를 진짜 모르겠어. 뭔가 막 기사들이 여러분 근데 늘 느끼는 거지만 뭐 상반돼 있어요, 다. 오늘도 기사가 내용이 좀 이렇게 좀 많이 갈려 있거든요. 출처도 다르고 하는 얘기도 다르고, 사실 인터넷 레슬링 채널도 예를 들면은 바디슬램 플러스라던가 옵저버 라디오라던가 이런 애들이 하려는 이야기의 성향이 조금씩 달라요. 알바레즈는 좀 WWE에 좀 안 좋게 얘기하는 편이고, 바디슬램 플러스는 좀 엄청 충격적인 거 아니면은 좀 좋게 얘기하는 편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려는 얘기가 조금씩 달라. 근데 얘네들이 같은 사건을 다뤄도 조금씩 얘기가 달라. 그래서 내가 또 얘기를 하면은 또 사람들이 뭐 트리플 H 실드를 치네 이러는데, 사실 나도 트리플 H들을 잘 모르겠어요, 이제 뭔지. 후임 누구 안 칠 건데, 그러게 뭐 할 사람은 많죠 사실. 뭐 숀 마이클스, 언더테이커, 다들 뭐 브랜드 하나씩 하고 있잖아. 트리플레아, 뭐 NXT 이렇게 하고 있는데, 헌터도 처음에 NXT 하다가 메인 로스터까지 온 만큼. 근데 내 생각에는 헌터가 계속 하긴 할 것 같아. TKO의 영향력을 얼마나 막아내냐가 문제인 것 같고, 원문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팬 메카피 젤리롤 투입 결정에 영향력이 축소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막아내냐는 트리플 H의 영향력 행사가 얼마나 버텨내냐가 좀 관건인 것 같아. 좀 트리플 H가 좀 쇼가 슴슴하긴 하잖아. 워낙에 장기 서사만 하니까 그 한 번에 최고의 도파민, 예를 들면 뭐 벨러가 도미닉을 2년의 세월 끝에 좁히는 장면이 나온다던가, 그 순간을 제외하고는 너무 막 고구마긴 한데, 그래도 연예인 계속해서 끼워 넣는 TKO의 지금보다는 난 낫다라고 생각이 되거든. 그래서 좀 잘 막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TKO의 연예인 끼워 넣는 게 너무 싫어요. 대체자 생기면 바로 버릴 거지만, 삼치 욕하면서 봐도 삼치 대체자가 딱히 없어. 그니까 딱히 없다라기보다는 맛보기가 무섭죠. 다른 맛은 맛보기가 무서워. 장기 서사를 할 거면 잘해야 되는데 선수가 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유명인 꼽기가 너무 싫어요, TKO에.
다음 뉴스입니다. 멜처는 구라쟁이라는 뉴스인데요. 이게 저번 뉴스에 제가 다룬 뉴스지만은 그건 이제 여성 레슬링의 인플루언서 DS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추측성 보도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엔 아예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뉴스입니다. 멜처는 구라쟁이라는 뉴스인데요. 카이리 세인이 최근 자신의 방출을 둘러싼 루머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당초 그녀가 일본 복귀를 위해 직접 방출을 요청했다라는 멜처의 보도가 있었으나 카이리는 SNS를 통해 팀원들과 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결코 먼저 걸어나간 적이 없다 라고 밝히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방출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팬들은 We Want 카이리 캠페인을 재점화하며 WWE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당일 아침 멜처가 자의로 나간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점심 저녁쯤에 카이리가 반박하게 되면서 저녁에 올라간 아스카와 이오 백래시 그래픽 트리플 H가 업로드를 했는데 이게 다시 활활 타오르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멜처가 카이리 제발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이리가 시차 때문에 일어났는데 일어나고 보니까 SNS에 막 알림이 엄청 와 있어. 그래서 에이 멜처 이 새끼 이러면서 이제 번역기 두드리면서 내 발로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트리플 H는 어쨌든 백래시 포스터 올려야 되잖아. 백래시 포스터 아스카 대 이오 포스터 자기 SNS에 그 와중에 이오스카이 SNS 잘못 태그했잖아. 24명 팔로우 가짜 계정 태그해가지고 욕 개쳐먹고 다시 올리니까 위원 카이리 주르르르 위원 카이리 지금 어지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멜처 네가 뭘 알아. 여성부도 보지도 않는데 갑자기 해고됐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군중심리로 위헌 카이리를 외치는 게 너무 큰데요. 돌아오면 환호 나오고 무반응일 텐데. 근데 저거는 조금 틀린 얘기인 게 이 카이리 나올 때 구간 시청률이 높아요. 또 카이리 세그먼트 조회수가 또 높다. 카이리 관련된 일본 이 3인방의 인기가 굉장했거든요. 실제로 이오스카이는 일본 선수 역사상 전례 없는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잖아. 근데 그 이오스카이랑 끼어있는 각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로우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각본이었다. 이게 가장 인기 있는 각본인데 이게 드랍됐다. 내 추측은 뭐였냐면은 재계약이 임박한 선수한테 일부러 챔피언 벨트를 줘. 너 챔피언인데 지금 나갈 거야? 그럼 너 마지막에 경기 지고 벨트 뱉고 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벨트를 주는 경우가 있었거든. 그래서 나도 카이리를 잡으려고 그런 줄 알았어. 이 스토리를 계속 끌고 있다는 거, 방출 시즌이 왔음에도 스토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는 나는 카이리를 잡으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 스토리를 이끌면서도 카이리를 자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 내 예측이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브라이언트가 그런 예시 아니었나요? 그것도 맞고요. 이런 식으로 선수를 보통 많이 잡아두죠. 뭐 AW도 그렇고. AW도 파워스 홉스를 잡으려고 했잖아. 그래서 트리오 챔피언 앉혀놨는데 싫어요. 그러고 이제 벌러덩 하고 3카운트 내주고 바로 WWE 갔잖아.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선수를 잡기 위해 스토리라인을 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스토리라인 준 것도 트리플 H고 카이리를 자른 것도 트리플 H고 그래서 좀 많이 어지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TKO 쪽에서 총액이 있었을 거야. 총액이 더 자르긴 싫고 대체 누굴 잘라야 되지 이랬는데 약간 카이리 하나만 자르면 금액이 다 맞네? 약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해봐요. 안 그러면은 스토리라인은 인기 중에 진행 중인데 자를 이유가 전혀 없잖아. 30명 방출할 거 23명 자를 수 있는 카이리. 약간 그런 심리가 아니었을까?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상상을 해봐요. 이게 그 화제의 트윗이었죠. 제가 뉴스에서 다뤘던 카이리 제발로 나간 게 아니라 타이로 잘렸음을 암시했던 굉장한 화제였던 글이고요. 조회수가 200만입니다. 200만. 이미 온 천하가 알게 되었고 이 WWE가 좀 화제 진압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위원 카이리 스맥다운에도 울릴지 한번 이번 중계 때 들어볼게요. 카이리를 부르고 있는 아스카예요. 팬이 카이리 너 부른다 해가지고 그립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를 타고 영원히 떠나버렸어. 점점. 다음 뉴스입니다. 이 뉴스 진짜 재밌습니다. 검은 옷 입고 센 척 싫어 라는 뉴스인데요. PW 인사이더 마이크 존슨에 따르면 TKO 내부 WWE 특유의 검은 옷을 입은 초자연적 기믹들을 싫어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패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수들 사이에서 TKO 영역의 누군가가 어두운 캐릭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떠돌았고 그것이 와이어6, 알리스터 블랙, 젤리나 등 모두가 해고된 이유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은 이 마이크 존슨에게
언더테이커가 등장할 때 아메리칸 배드에스로 나오고 데드맨으로는 나오지 않는 것이 그 관점에 대한 증거다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진위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지난주 온라인에서도 이런 소문이 돌았고 남아있는 초자연적 어두운 인물들의 현재와 미래에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뉴스이자 루머예요. 그러니까 이제 PW 인사이더라는 사이트 마이크 존슨이 보도를 한 건데 마이크 존슨은 실제로 PW 인사이더가 왜 인사이더겠어. WWE 혹은 TKO의 내부자가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이 마이크 존슨이 본인이 WWE 내부자에게서 들은 바로는 이 검은 옷 입고 센 척하는 초자연적인 애들을 싫어한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애들을 잘랐다라는 얘기를 WWE 측근에게서 들었다는 거야. 근데 이 WWE 측근조차도 TKO에 누군가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누군가에게서 들은 얘기를 이 마이크 존슨에게 한 거고 그 얘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또 하는 거야. 이게 구전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와이어 6 알리스터 블랙, 이 초자연적인 귀신, 검은 귀신 애들이 TKO의 호불호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잘렸다라는 루머예요, 루머. 그 루머를 마이크 존슨이 전해준 거예요. 나치가 그러던데 이러면 진짜 죽여버린다, 진짜.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못 믿겠어? 그렇다면 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해? 언더테이커가 등장할 때 데드맨으로 요즘에 안 나오잖아. 요즘에 둥둥 한 다음에 갑자기 폭주족으로 변해서 나오잖아. 데드맨 워킹 이러면서 아메리칸 배드에스로 나오잖아. 인간으로 나온다 이거야. 인간으로. 초자연적 검은옷 센 척 이게 아니라 인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 내 말을 증명하고 있는 거다 라고 그 인사이더가 얘기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초자연적 어두운 인물들의 현재와 미래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빌 이빌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 아 테이텀도 있구나. 테이텀은 약간 근데 고스의 메나라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메인 로스터에 검은 옷에 초자연이 있나? 검은 옷에 초자연이 없는 것 같은데 진짜로 다 잘린 거 아니야 이번에? 검은 옷에 초자연이 지금 현역 중에 있나? 메인 로스터에? 데나우제 데나우제는 아니죠. 데미안 지금 살짝 광대되잖아. 알투스랑 같이. 아 진짜 없다. 그러고 보니까 다 잘렸네 이번에. 심각한데? 아니 너무 이 뉴스가 너무 웃기더라고. 아니 근데 진짜 없네. 진짜로 다 잘렸어요. 그리고 요즘에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 언더테이커. 데드맨으로서의 언더테이커 앞으로 볼 수가 없다고 그러면 그 TKO의 루머가 진짜라면은?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리아 리플레이는 계속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데? 라는 댓글이에요. 그 뉴스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TKO가 귀신 같은 거 검은 옷 입고 센 척하는 애들 검은 옷 입은 귀신들 다 쳐냈다. 그래서 와이어6랑 알리스터 블랙이 해고가 된 이유는 바로 검은 옷 입은 귀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더테이커도 데드맨이 아니라 폭주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루머가 있잖아. 그러면 리아 리플레이는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있을 수 있냐 이거야. 리아 리플레이는 왜 계속 이런 모습으로 나오냐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네. 얘는 센 척이 아니라 센 거잖아. 아하. 다시 인간으로 점점이란 뉴스인데요. 거 브레이 와이어트와 함께 선보였던 초자연적인 캐릭터에 대해서 알렉사 블리스가 무기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팬들과의 소통에서 해당 캐릭터는 브레이 와이어트가 함께했던 소중하고 특별한 기억이라면서 존중의 의미로 그 모습을 간직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WWE에서 와이어6 팩션이 방출된 상황과 맞물려 경기 운영에 제약이 많았던 초자연적 기믹을 내려놓는 탁월한 선택이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샬럿 플레어와 함께 반응 좋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녀는 기괴한 분장 대신에 새로운 모습으로 커리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레슬매니아 42에서 브레이를 추모하는 경기복을 입었듯이 캐릭터와는 별개로 브레이 와이엇을 기리는 활동은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나방, 파이어플라이, 브레이 와이엇을 기리는 복장을 했었잖아. 그래서 나는 이게 좀 처음 읽었을 땐 헷갈렸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하는 대로 쭉 할 거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전에 막 그 눈에서 막 먹물 나오고 누구 위에 올라타고 막 불 지르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안 할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이제 치어리더로 나오나 이런 것처럼 나도 좀 헷갈렸는데 내 생각에는 계속 할 거다. 계속 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고스 느낌은 계속 갈 건데 혹시나 만에 하나 예전처럼 막 눈에서 먹물 나오는 거 있잖아. 월계관에서 검은 물 막 두루루 막 계속 흐르고 막 그런 거 안 할 거다. 약간 그런 소리 같아. 여자 언더테이커, 여자 브레이 와이어 이런 거 할 가능성 없다. 하려고 해도 와이어 6가 방출돼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난 방출 안 될 거다. 그니까 어둠의 뽀미 누나 안 한다. 그니까 그 소리 같아. 지금 하는 대로 계속 할 거다. 이거 뉴스인가? 예, 와이어 6가 만약에 인기가 많았더라면 내 생각에는 그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좀 힘을 보태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와이어 6도 없잖아. 어떻게 보면은
브레이 와이엇과 연결된 유일한 한 명인데 이번 레슬매니아처럼 나방 브레이 와이엇을 종종 기리겠지만 일단은 인간으로서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뉴스입니다. 꼭 지고 싶었는데 점점이란 뉴스입니다. 2026년 로얄 럼블에서 발생한 브록 레스너의 이른바 노셀링 사건이 다시 화제입니다. 당시 레스너는 일리아의 강력한 찹공격을 연달아 맞고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는 듯 행동을 해서 팬들의 비난을 샀습니다. 이에 대해 드라곤 오프는 레스너 앞에 마주 서 있는 것 자체가 전율, 내 인생에서 그런 거물과 대면한 기회를 가진 것만으로도 나 자신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레스너의 반응이 각본에 없던 돌발적인 행동이었음을 시사하며 링 위에서는 카메라 앵글 밖에서 수많은 유기적인 상황이 발생하며 나는 그저 그 흐름에 몸을 맡길 뿐이라는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일리아 드라구노프가 좀 보호를 받아야 되는 미들카더의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찹을 연달아서 코너에서 쳤는데 레스너가 오히려 뿌악 이러면서 앞으로 막 나왔잖아. 그래서 이제 노셀링이 예의가 없었다 이렇게 팬들이 좀 특히 이제 일리아를 지지하는 열성 팬들이 있어요.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무튼 화를 많이 냈었어 이번에 SNS에서. 근데 드라곤오프는 정작 레스너랑 이런 장면이 화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좋았다. 그래서 그하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라고 이제 나의 모멘트를 만들어준 거잖아. 나의 로얄럼블 모멘트, 나의 로얄럼블 명장면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히려 레스너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 일리아가 각본에 짜여진 게 아니었다 노셀링이.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 흐름에 몸을 맡길 때가 있다 레슬링 하다 보면. 미국계 일본인 친구가 나츠님 팬이라네요. 다음 미국 들어갈 때 나츠님한테 벨트 하나 선물한답니다. 에이 거짓말 진짜로? 감사합니다. 제가 그 해외에 좀 팬이 있대요.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무슨 레슬콘에 나와달라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어제는 제가 인스타그램 개인 계정에만 생일이라고 올렸었는데 근데 누가 내가 생일이라는 걸 X에도 누가 그걸 퍼갔어. 내가 얘기했던 일리아 드라구노프 팬클럽이 있어.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되게 좋아해. 행엠하이라고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8만 팔로워인데 이 사람이 날 샤라웃 해줘가지고 내 생일 잔치를 막 이렇게 온라인에서 해줬어요. 그래서 엄청 고마웠는데 네 진짜입니다. 미국에서 나츠님이 선수 그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레슬콘에서 한번 부스를 차려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드래곤리도 선수들이 너 다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랑 통화할 때. 그래서 지금 온라인 생일 잔치가 벌어져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네 인스타그램에서도 선수들이 몇 명 생일 축하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국에선 별로 안 유명한데 미국에선 좀 유명한 것 같아. 그게 체감이 되진 않아요 저는. CM 펑크한테 사인 받을 때 나츠님 채널 CM 펑크가 보더니 내 그림 그려준 사람이라고. 와 진짜요? Look at my eye, what do you see? 감사합니다. 와 미쳤다. 빵꾸 나 알아주는구나. 펑크랑은 2번 일했었죠. 네. 2번 티셔츠 작업한 적 있고. 근데 펑크랑은 직접 교류하면서 일한 건 아니었고. 프로레슬링 티스닷컴이라고 AW 전신이에요. 전신. 프로레슬링 티스닷컴에서 했던 브랜드 콜라보로 한 번 한 적 있었고 그 다음에 스트리트 파이터 콜라보로 한 번 한 적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팬아트는 이번에 CM 펑크에게 샤라웃을 받으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나츠님 선수들하고 WWE 매니아 사이드에서 진짜 유명해요. 감사합니다. 그림으로 유명해요. 감사합니다. 좀 열심히 그려야겠다. 지금 요즘 안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아니 그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 웨슬리가 옛날에 그 챔피언 되고 나서 내가 NXT 하고 있으니까 챔피언 돼서 그려줬거든. 그 전에 걔가 이미 내 팬으로 나를 팔로우하고 있었어. 리코셰가 웨슬리를 태그하면서 얘 그림 좀 봐 그래가지고 웨슬리가 나도 너처럼 잘 그릴 수 있을까 이러면서 막 그림 막 자기 그림 보여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더스트로즈컵을 우승했을 때 내가 걔를 그려주니까 드디어 나도 나츠에게서 그림을 받았다라고 트윗을 올리더라고. 그래서 기다려온 것처럼 얘기하지 이랬었는데 아무튼 좀 알려져 있긴 한가 봐요. 헐크 호건은 전성기 때 1년에 400경기를 치렀으나 브록 레스너는 모든 커리어 통산 443경기만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호건이 1년에 치른 경기가 레스너 평생에 치른 경기랑 비등할 정도다. 그래서 호건이 하루에 여러 경기를 치렀잖아요. 여러 경기 인기 많을 때. 실제로 빈스 맥맨은 하우스쇼를 굉장히 중요시했고 하루에 3번의 하우스쇼를 치르기도 했었고 근데 헐크 호건이 있는 하우스쇼랑 없는 하우스쇼의 관객 수가 너무 차이가 나서 호건을 좀 많이 굴렸어요. 그래서 호건이 계속 WWE를 그만뒀다 다시 오고 막 이런 게 괜히 그만두는 게 아니다. 호건 진짜 개 노안이네. 저게 프라이머 얼굴이라고. 그러게 이게 전성기 때 얼굴이네. 그러네. 그리고 혼스와글은 커리어 통산 531경기를 치렀는데 레스너는 커리어 통산 443경기만 치렀다.
혼스워글이 경기 더 많이 치렀다. 근데 레스너가 혼스워글이 경기에서 번 돈보다 1000배 이상 벌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것도 재밌는데 이게 마일스 본이 피자 토스는 너무 아프다라는 짤이에요. 그래서 이 벨리 투백 토스라고 이 폴프롱 레이스를 하기 전에 오바페미가 상대방을 벨리 투백으로 들어서 그냥 펑 던지잖아. 옛날 투포원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투포원 하듯이 이렇게 상대를 이게 던지잖아. 알죠? 뭔지 무슨 기술인지. 이거를 피자 토스라고 해. 진짜 피자도 돌리듯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피자 토스가 진짜 졸라 아프다. 너무 아프다. 모든 기술 중에 제일 아프다. 이 피자 토스는 너무 아프기 때문에 프로레슬링에 앞으로 이런 규칙이 생겼으면 좋겠다. 어떤 규칙이냐면 자기의 기술을 자기가 쓰기 전에 한 번씩 맞아보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나 아픈지 오바페미도 알아야 된다라는 마일스본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제 폴프롱 레이스 전에 언제나 이 피자 토스를 쓰거든. 푸 이렇게 던지는 걸 쓰는데 이 피자 토스 너무 아프다. 마일스본에 이 오바페미를 향한 샤라웃이 있었어요. 또 오바하우젠, 오바페미하고 데나우젠의 인증짤이 또 있었고요. 백스테이지에서 오바페미 나이도 어리고 착해 보여요.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새로운 바람이란 뉴스인데요. WWE가 오늘 공개한 2026년 썸머슬램 공식 포스터를 통해 세대 교체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포스터의 중심은 놀랍게도 신예 트릭 윌리엄스가 차지했으며 오바페미 역시 핵심 위치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로만 레인즈, CM 펑크, 코디 로즈 등 기존 탑스타들도 출전한 예정이지만 신예들이 포스터 전면에 내세운 것은 WWE가 이 두 선수를 차세대 아이콘으로 밀어주고 있음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래서 트리 윌리엄스가 진짜 센터 중에 센터다. CM 펑크 밑에 완전 가운데 오브 가운데 오브 가운데이기 때문에 트릭 앞으로 밀어줄 거다. 오바페미도 IC 챔피언 펜타하고 좌우 대칭을 하고 있는 만큼 굉장한 위치에 올랐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바페미는 지금 이제 무엇보다 곧 그거 만날 거잖아. 로만 레인즈 만날 거잖아. 연말에 만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뭐 일각에선 썸머슬램이다. 아니다. 연말이다. 뭐 의견이 등등한데 내 생각에는 뭐 언제가 됐든 간에 이 오바페미 로만 레인즈는 서로를 만나기 전까지는 둘 다 한 번도 안 질 것 같아. 한 번도 안 지다가 결국에 만나게 될 거다. 그 순간이 아마 로만 레인즈가 타이틀을 뺏기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 아무튼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이 둘 간의 구도가. 그래서 뭐 색감이 너무 다이너마이트요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만은 약간 레트로 느낌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썸머슬램 이번에 살짝 레트로한 컨셉으로 포스터가 공개가 됐고요. 예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쁘다고 생각되는데 좀 포스터를 위한 촬영을 했으면 좋겠어. 이 선수들 프로필 촬영해놓은 거 이렇게 짜깁기 하지 말고 좀 포스터를 위한 따로 촬영을 해서 좀 옛날처럼 영어 포스터처럼 멋있게 하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팬메이드 잘하는 애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 WWE만이 할 수 있는 WWE 선수로 포스터를 따로 연출하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네. 다이너마이트 좀 다이너마이트 같이 나오긴 했어. 인정. 예. 왜 안 하지? 그니까요. 그걸로 지금 말이 많아요 지금. 네. 썸머슬램 옛날이 그립다. 옛날에 그 유쾌한 느낌이 좀 그립다. 저도 좀 공감이 가요. 예, 옛날 썸머슬램 좀 재밌었어요. 맞아요. 로고도 옛날 로고가 좋아. 그러니까 이 쌍용 로고 있잖아. WS 로고. 요거. 옛날 이 WS 로고는 좋았는데 예, 이 로고 있잖아요. 예. 아까 백래쉬도 그 갈고리 좋았어. 그래서 약간 좀 그 연도마다 포스터마다 시그네처적인 심볼이 있는 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 몇 년 전부터 약간 이 디자인 쓰고 있는데 레슬매니아 로고도 그렇고 약간 스펠링을 좀 여러 개 겹치는 이런 장난치는 디자인 좋아하는 것 같아. 레슬매니아도 그렇고 어쨌든 옛날 느낌이 좀 그립긴 합니다. 예. 2007년인가 백래쉬 블레이드를 아예 무대에 설치했었지. 맞아. 그 쇠사슬 막 이렇게 지나가잖아.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잖아. 예. WWE는 좀 재밌는 포스터 옛날에 많이 했는데 옛날 느낌으로 좀 다시 이렇게 좀 재밌는 포스터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누가 백래쉬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저도 좀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퍼봤어요. 옛날에 막 썸머슬램 바비큐 파티하는 짤 이런 거 막 포스터 좀 재밌는 거 많았잖아. 아니면 뭐 서바이벌 시리즈의 만화 포스터 이런 거라던가. 다음 뉴스입니다. 대머리 비켜라는 뉴스인데요. 예상치 못한 인물이 로우의 새로운 GM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여성 레슬러 니키 벨라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은퇴 후에 WWE 간판 프로그램 로우의 단장이 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녀는 링 위에 서지 않고도 기여할 수 있는 이 역할이 정말 매력적이라면서 소셜미디어에서 팬들의 추천에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현재 애덤 피어스를 교체할 계획은 없으나 니키 벨라의 이 발언은
팬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너무 매력적이야. 이 문장. 링 위에 서지 않고도 기여할 수 있는 이 역할이 매력적. 한마디로 개꿀이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말로 말한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너의 의도를 바로 까발린다고? 심지어 멀쩡히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 좀 웃겼어요. 그냥 링 위에 서지 않고도 기여할 수 있는 이 역할이 매력적. 당연히 매력적이겠지. 제가 좀 놀라웠어요. 브리벨라 남편이 했을 때가 좋았다. 아, 재밌었죠. 네. 다음 뉴스입니다. 개가 탔죠 뭐? 라는 뉴스인데요. 레슬매니아 41을 불과 몇 주 앞두고 US 챔피언 자리를 내준 카멜로 헤이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마이클 페어먼과의 인터뷰에서 당시의 패배가 정말 가슴 아팠고 최악이었다 라고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프로다. 회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이상을 해낼 것이라면서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비즈니스적인 결정을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내 어깨에는 도끼가 올랐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달라 라고 하면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카멜로 헤이즈도 어느 정도 보상이 따라오지 않을까?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챔피언 자리에서 끌어내려졌잖아요. 너는 레슬매니아 설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세미 제인을 레슬매니아에서 제외할 순 없어. 잠깐 내려와봐. 이러면서 이제 쓱 끌어내렸잖아. 얼마나 개같겠어. 기분이 너무 안 좋지. 근데 자신은 프로다. 회사가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 이상을 해낼 것. 이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챔피언 자리에 오를 것이고 다시 한번 활약할 거다. 칼을 제대로 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인뱅 우승? 그런 AS가 있을 수도 있죠. 네. 삼치가요? 메이븐 왈. 쇼마 빼고는 삼치 믿는 예전 레슬러들 없다. 아, 그것도 맞죠. 네. 옛날에 좀 안 좋은 사람이긴 했지. 네, 그렇습니다. 또 스카스타이너가 비하인드를 풀었는데요. 스카스타이너는 한 번도 약물 검사에서 걸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트리플 H가 자신을 리무진에 태워서 약물 검사를 같이 하자라고 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때 통과가 된 뒤로는 트리플 H가 다시는 약물 검사를 묻지 않았다. 다시는 약물 검사하러 같이 가자고 묻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로우에서 푸시받을 때, 무지성 푸시받을 때 있잖아. 메인 이벤트로. 그때 서바이벌 시리즈에서 사이렌 소리 울리고 막 할라 if I hear me 이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연도 내내 이 스카스타이너 좀 상반기 푸시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트리플 H가 리무진에 야 타 해갖고 왜 이랬는데 약물 검사해야 돼. 그래서 이제 둘이 갔는데 불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카스타이너는 클리어됐다. 어케 성공함. 그러니까 어케 성공함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되는데 진짜다. 뭐지? 아, 저때 삼치 몸이 더 좋아서 무승부 뜨지 않았나? 내 기억에는 트리플 H가 다 진 걸로 기억하는데, 바디빌딩, 팔씨름 이런 거 다 져준 걸로 기억하는데, 왜냐면 그래야 경기 때 먹지. 그래서 경기 때 먹었죠. 먹는 게 또 옳은 결정이기도 하고 먹었어야만 했고, 스타이너 전성기 지나가지고 마탱이가 갔기 때문에 무조건 처먹는 게 맞았었고, 그래서 트리플 H WCW 전용 일진 저 말도 맞죠. 네. 트리플 H가 이제 근데 WWE는 늘 하던 거였긴 하거든. 근데 언제나 WCW에 누가 오면은 늘 먹어요. 왜냐면 그래야 우리가 WWE가 괜히 이긴 게 아니야. 우리 애들이 더 세. 이걸 보여주는 게 빈스, 트리플 H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야. 그래서 막 스카스타이너 막 사이렌 울리면서 막 팔 털고 막 대립 과정 때 맨날 개패, 팔씨름 이겨, 바디빌딩 이겨 이랬는데 경기 때는 뻑 패디그리 막 결국엔 막 찌질하게 이기는 것 같아도 언제나 트리플 H가 이겼어. 특히 레슬매니아 19 부커티 먹은 거는 지금도 올해도 누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했는데 올해도 막 선수가 잘못된 결정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잖아. 목 툭툭 스팅 막 이것도 그렇고 너무 당연한 일들이야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옳은 일이야 심지어 WWE 입장에서는. 이 2004년에 닉스 게임 경기장에서의 관객에 잡혔을 때 모습인데, 나도 이 사진 기억나요. 기억나고 이게 옛날에 진짜 완전 슈퍼 전성기 때잖아. 이 에볼루션이라는 그룹이. 이 네 명이 진짜 카리스마가 미쳤다. 어떻게 4명 다 아니 업계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트리플 H, 베테랑 릭 플레어, 영건 랜디 오튼, 바티스타까지 어떻게 4명 다 이렇게 카리스마가 넘칠 수가 있냐. 이 사진은 미쳤다. 와 진짜 에볼루션 진짜 미쳤다. 이 트리플 H가 에볼루션을 하고 나서 와 나 진짜 애들 키우는 거 잘한다. 나 진짜 애들 키워야겠다 해서 이제 NXT를 만들었대잖아. 그만큼 이 랜디 오튼하고 바티스타를 그만큼 잘 키웠고 키울 때 확신이 있었다 트리플 H는. 이제 모든 루스레스 어그레션 에라의 레전드들이 은퇴를 하고 있네요. 근데 그들을 넘어서까지 고령의 나이에도 레슬링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존시나, AJ 스타일스, 브록 레스너 모두 다 48 동갑의 나이의 선수들이 은퇴를 했고요. 근데 55세의 제리코, 52세의 레이 미스테리오, 52세의 CNC, 47의 랜디 오튼 아직 현역이에요. 그래서 랜디 오튼의 루스레스 어그레션의 스타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랜디 오튼은 심지어 지금 한 2년 됐죠. 그 재계약한지. 근데 2년 됐는데 재계약한지가 그때 랜디 오튼이 10년 더 할 거다 선언했기 때문에 랜디 오튼은 앞으로 아득히 더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본인의 의지는 일단 10년 더라고 했으니까 지금 한 8년 남았어요. 모두가 48에 은퇴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프 하디는 라이처스에게 스완턴만. 제프야 몸 좀 사려 제발. 그니까. 다음 뉴스입니다. 다시 쓰는 반성문이란 뉴스인데요. 레슬매니아 42 현장에서 루드윅 카이저를 위협했다라는 이유로 출입 금지를 당했던 릭 플레어가 SNS를 통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플레어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화를 내서 미안하다. 당신의 실력은 매우 훌륭하다라고 들었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사과가 WWE 측의 권고였는지 아니면 출입 금지를 풀기 위한 자발적인 행동이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릭 플레어가 분명히 티파니 스트랜튼하고 샬럿 플레어하고 전년도에 대립할 때 내 딸 지금 솔로 된 거 이혼 드립 친 거 이 멍청한 금발에게서 나왔을 리가 없고 이 금발의 남자친구 카이저 머리에서 나왔을 거야. 그러므로 나는 카이저의 죽방을 때릴 거야. 라고 말해서 카이저가 곧장 트리플 H에게 말했죠. 릭 플레어가 저 때린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릭 플레어가 이번 레슬매니아 현장에 출입금지, 명예의 전당도 출입금지 당해서 카이저 녀석이 트리플 H한테 일러서 나를 출입금지 시켰어 했는데 결국에 거기에 대한 사과를 했다. 릭 플레어가. 결국에 릭 플레어가 꼬리를 내렸다. 그만해 다오란 뉴스입니다. 전설 릭 플레어가 루드빅 카이저를 향해 던졌던 비난 섞인 발언들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또 사과했어요. 일찍이 레슬매니아 출입금지의 원인을 카이저로 단정하며 비방했던 그가 사과글을 올렸지만 비난 여론이 잠잠하지 않아 재차 사과를 했는데요. 거의 뭐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플레어는 SNS를 통해 잘못된 가정하에 경솔한 말을 했다라고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올해 77세인 그는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언급하며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의 비난보다는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한다. 라면서 팬들에게 논란을 매듭지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만 때려. 너무 아파. 힘들어. 그만 욕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사과글을 올렸는데도 비난이 계속되니까 그만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매번 자신이 남한테 민폐를 끼치거나 남을 비방해서 그렇게 해서 욕을 계속 먹고 있거든요. 플레어가. 이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얼마 전에 그 UFC 파이터 누구였지? 그 사람 뺨 때려갖고 그 UFC 파이터한테 제압당하는 영상도 막 돌고 막 그랬잖아. 계속해서 기행을 일삼고 있어. 기행을. 그러다 이제 온라인에서 욕을 많이 먹으면 계속 사과하고 계속 반복이야. 샬롯도 머리가 아플 것 같아. 릭 플레어로 인해서. 비난이 계속됐다. 딸한테. 그러니까 딸이 아빠! 사과해! 이러면서 막 따닥따닥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릭 플레어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선수인데 별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래 살아셨으면 좋겠고 이제 77이다. 77 그만 패라. 타자 그만 쳐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난 이건 몰랐어요. 예. 늘렸다 줄였다 라는 뉴스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현재 3시간으로 운영 중인 스맥다운은 오늘 6월 말 7월 초부터 다시 2시간 체제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어. 현재 계약 구조상 상반기는 3시간, 하반기는 2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걸 몰랐어요. 이러한 잦은 시간 변경은 각본 팀에 큰 혼란을 주고 있으며 늘어난 시간에 맞춰 영입한 많은 선수들이 방영 시간이 줄어들 경우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스맥다운이 전년도에도 하반기에 2시간으로 줄었어.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고 이게 그냥 방송국의 변덕 내지는 브론 스트로맨의 먹방쇼 Everything on the Menu 시즌2에 의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 계약 구조상 상반기가 3시간 하반기가 2시간 늘렸다 줄였다가 패턴이었다. 스맥다운이
매년 이럴 거다, 매년. 그래서 매년 봄에 모가지를 계속 치는 거야, 이렇게. 스프링 클리어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쇼의 3분의 1이 날아간다, 스맥다운이. 그러니까 로우랑 스맥다운 합치면 5시간인데 하반기가 되면 4시간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쇼의 5분의 1이 날아간다는 거고, 그렇다는 건 실제로 로스터의 5분의 1 이상이 날아가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은 NXT 애들도 콜업이 이번에 여러 명 될 거고, 그러니까 쇼의 5분의 1도 날려야 되지, NXT 애들도 올려야 되지, 이러니까 30명 이상 쳐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보여지고요. 근데 문제는 좀 고개가 끄덕여질 만한 애들을 날려야 되는데 고개가 갸웃갸웃하게 될 만한 애들을 날리게 되니까 이게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반기쯤 방영되는 쇼가 맞나 보네. 그니까요. 대체 방송 계약을 어떻게 이따구로 한 거야? 그니까 아니 이게 계약 구조가 원래 이렇다고? 아니 이런 계약 구조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매년 계속 잘라야 될 거 아니야. 물론 매년 그러고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원래 이런 건지는 몰랐어요. 그냥 나는 전년도에 이어서 하반기가 또 2시간으로 줄어드네? 이렇게만 생각했지 원래가 이런 구조였구나.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년 뒤 기분 좋은 놀라움이란 뉴스인데요. 니칸 사장이 2028년 열릴 레슬매니아 44의 개최지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는 타운홀 미팅에서 개최지 발표를 기대해라,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팬들은 이를 두고 영국의 웸블리 스타디움 같은 기념비적인 해외 개최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라스베가스 가는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돌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제 테네시의 내슈빌 건설 중인 신축 경기장에서 레슬매니아를 치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내슈빌에는 무려 350만 달러 세금 감면을 약속하고 꼬시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후속 뉴스인데요. 미국이지? 라는 뉴스입니다. 2028년 레슬매니아 44의 개최지 관련 정보입니다. 브라이언 알바레즈에 따르면 레슬매니아 44는 미국 본토 내슈빌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슈빌시는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300만 달러 이상의 현금 투입과 세금 면제 혜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제 44억 원 규모예요. 그래서 이제 해외 개최를 기대하던 팬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소식이겠지만 WWE는 결국 최고 입찰가를 제시한 곳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슈빌 역사상 첫 레슬매니아 개최가 될 이번 대회는 2027년 완공 예정인 신축 닛산 스타디움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이 경기장은 6만석 규모로 이틀간 치러지는 행사 특성상 총 12만 장 이상 티켓이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뉴스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년도가 사우디잖아요. 43이. 사우디 리야드가 확정인데 큰 변수가 없는 한, 세계가 지구가 불타지 않는 한 사우디에서 할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 생각에 44가 영국일 수는 없을 것 같아. 2년 연속 미국 바깥을 나가게 되면은 미국도 화가 많이 나요. 350만 달러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지금 이게 300억 규모가 44억인데 근데 350만 규모가 되면 50억 규모로 늘어나니까 내 생각에는 아마 내슈빌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2년 연속 미국을 나가는 건 쉽지가 않아. 사상 최초로 미국 바깥을 나가는 것도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처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큰 사건이야, 이 사우디도. 그래서 이제 사우디 매니아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어요. 미국 현지에서 우리는 피부로 와닿지 못하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이 사우디로 레슬매니아 하는 거에 대해서. 심지어 시차도 반대잖아. 그래서 화가 많이 났기 때문에 다음 연도도 영국으로 간다는 거는 내가 봤을 때 불가능할 것 같아. 적어도 퐁당퐁당이라도 해야지. 우리도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간이 좀 불편하잖아, 영국 가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2년 연속 미국 바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루머 내슈빌이 뭐 이렇게 좋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굳이 뭐 거부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제발 레슬매니아 좀 밤에 해라 이놈들아 라는 짤이에요. 저도 너무너무 공감하는 바고요. 아 진짜 이게 레슬매니아인데, 이게 레슬매니아 세트고, 이게 레슬매니아 관중이고, 이게 레슬매니아 폭죽인데 아니 난 진짜 레슬매니아면 이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요즘에 레슬매니아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청년침해 이슈로 이게 몇 년도인지 기억 안 나요. 난 이런 장면만 보고 몇 년도인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고. 38인가? 38인 것 같은데 33이야? 너무 신기해. 연도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샬럿 플레어 레슬매니아 등장짤 진짜 레전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38은 텍사스 오스틴 그거고, 헐리우드인 줄. 전 청년침해가 너무 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축하합니다 라는 뉴스인데요. 레슬매니아 42에서 임신 소식을 알려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비앙카 벨레어가 아이의 성별을 공개했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포착된 영상에 따르면 친구의 질문에 비앙카는 주저없이 아들이라고 답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몬테즈 포드와 비앙카 벨레어 부부를 향한 축하의 물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입니다. 아들. 너무 축하드려요. 체육계 유망주. 최소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확보. 미쳤죠 진짜. 예. 몬테즈 포드도 육상 선수로 유명했고 비앙카가 원래 무슨 운동했지? 비앙카도 그 운동선수 출신인데 그래서 확실히 엄청난 올림피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기대가 되긴 합니다. 뭔가 엄청난 아이가 나올 것 같긴 해. 괴물이 나올 것 같긴 해. 비앙카 벨레어 감동의 두 줄. 임신 당시 다시 또 해봤어. 여러 번 해봐야죠. 한 번 해서 모르니까. 와, 와중에 옷 봐, 옷. 예쁜 엄마야. 머리가 가발이야, 가발. 아들이야, 아들.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 축하드립니다. 몬테즈 포드 진짜 자상해 보인다. 다음 뉴스입니다. 잠시만 안녕이란 뉴스예요. AJL의 WWE 활동이 종료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무성합니다. 레슬매니아 이후 SNS를 통해 작별을 고하는 듯한 프로모 영상을 올린 데 이어서 어제는 인스타그램에 캐릭터에서 벗어난 베키를 향한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계약 상태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으나 업계에서는 그녀가 다시 긴 휴식기에 들어갔으며 썸머슬램쯤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NS에서 AJ 리가 베키 린치를 재밌고 자신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안전하게 다루어 주었다 라면서 베키 린치를 극찬했죠. 그래서 AJ 리가 당분간 쉴 것 같다. 에젤이 복귀 때는 반응 좋았는데 이후 보면 좀 많이 반응이 떨어진 게 아쉽다. 그게 약간 경기에서 좀 드러난 것 같아. 링 러스트라기보다는 그냥 세월을 피해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이참에 쉬는 게 점점이란 뉴스인데요. 이번 주 로우에서 습격으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묘사된 스테파니 바켈의 부상이 실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염좌 부상이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방출설이 돌았던 타마통가도 방출이 아닌 부상으로 결장 중이며 다행히 조만간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 하도 사고뭉치로 이미지가 찍혀서 타마통가가 방출설이 돌았었는데 방출이 아니다. 멀쩡히 나올 것이다. 예, 조금 다쳤는데 멀쩡히 나올 것이다. 이런 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왜 방출설이 돌았냐? 이 AI 글래스 있잖아. 비전 글래스를 이제 찍고서 이제 이걸로 이 촬영 중이 아닌 것처럼 직장 동료를 속이고 도찰했잖아. 도찰. 예, 링 위에서 쇼 리허설 하고 있는 그거를 도찰해가지고 몇몇 선수들은 경기를 직접 리허설을 해야지 안심되는 선수들이 있어. 자신들끼리 이제 링에 그냥 디자인한 다음에 혼자 섀도우하고 그 다음에 경기를 그냥 나서는 애들도 있는데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것만 하이스팟으로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하이스팟을 지 혼자서 막 이렇게 막 해. 이렇게 막 지 혼자 경기를 혼자서 막 해. 아니면 뭐 같이 마주보고 앉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마주보고 앉아서 이렇게 하면은 마주보고 반대편에 있는 친구가 막 이렇게 막 계속 셀링해주고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걸 섀도우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링 위에서 진짜로 일반 스팟들 그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이 스톰프를 하려고 했는데 등을 이렇게 팍 들어올려서 RKO 한다던가 이런 거 이제 그런 하이스팟들은 직접 해봐요. 그런 거를 직접 해보는 애들이 리허설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리허설 하는 걸 타마통가가 직접 찍었잖아. 그거 유출해가지고 2,500만 원의 벌금을 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타마통가 안 나오니까 방출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타마통가 방출 아니다. 스테파니 바켈도 부상이 염좌하고 실제다 실제. 그래서 습격을 받았다는 건 쉬는 사인일 수가 있어요. 예. 우리 그 드루 맥켄타이어를 봐서 아시겠지만 뭔가 다른 일정을 하고 싶다. 아니면 휴식을 취해야 된다? 그냥 쉬러 갈게요 할 수가 없어. 무조건 조업해야 돼. 조업해서 반병신이 돼야 진짜로 쉴 수 있다. 드루 맥켄타이어 제이콥 파투에게 굉장한 공격을 맞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쉬고 있고요. 스테파니 바켈도 염좌 부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 로우에서 습격을 받았다. 이게 휴식을 위한 사인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예,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NXT 주차장 그러니까 아마 휴식하지 않을까? 백러시 못 가겠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다음 뉴스입니다. 브리트계란 뉴스인데요. 브론스 리드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을까 하는 뉴스입니다. 이두건 파열로 레슬매니아 41을 놓쳤던 브론스 리드가 오는 7월 복귀와 동시에 메인 이벤트급의 푸시를 받을 전망입니다. WWE는 그를 로만 레인즈의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을 위협할 강력한 대항마로 낙점했습니다. 특히 25년 크라운 주얼에서 로만에게 승리했던 전력이 있으며 두 괴물의 재격돌은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란 뉴스입니다. 실제로 로만은 전년도에 이겼잖아. 또 사모안이야. 사모안 혼혈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좀 아쉽긴 해요. 예, 정말 운이 너무 안 따르는 애긴 해요. 예,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NXT 때도 노스 아메리칸 챔피언 자리에 오르고 자신의 레슬링 스쿨비를 대준 이제 자신이 힘들 때 늘 지탱해주던 와이프랑 같이 폭죽을 막 뒤에 하면서 막 세레모니 했는데 방출러시 때 바로 모가지 잘렸잖아. 그래서 이게 뭐야 이랬었는데 일본 가서 오카다 뻑 이기면서 이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니까 다시 트리플 H가 정권을 잡고 재영입. 나는 틀리지 않았다 이랬는데 이 워게임에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을 명장면을 만들 것 이러면서 쓰나미를 케이지 위에서 하겠구만 이 생각했더니 진짜로 쓰나미를 케이지 위에서 하면서 발목 뽀도독 해갖고 또 안 나와서 레슬매니아 또 놓치고 이번에는 핀폴 깨려고 난입하다가 갑자기 이두근 파열돼서 레슬매니아 또 놓치고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로 로만 레인즈하고 그래도 메인 이벤트급의 푸시를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기대를 할 만하죠. 실제로 전년도에 밀어주려고 했으니까. 근데 이 짤은 정말 다시 봐도 정말 어이가 없다. 너무 좀 황당했어요. 자기 팔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왜 이러지? 약간 이게 너무 기괴했는데 어쨌든 잘 복귀해서 활동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유리몸인 것 같아. 발목 부상에 이어서 이두근 부상 크니까. 그래서 좀 너무 운이 안 따라주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바디 밸런스가 무너진 체형이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몇 분 뒤 크악 아파요 하는 게 더 웃김. 처음에는 왜 이러지 이러다가 갑자기 두 번째 짤처럼 링스커트에 막 갑자기 눕더니 갑자기 개 아프네. 통증이 약간 시간차로 온 거 아닐까. 남이 아픈 걸로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아무튼 다음 뉴스입니다. 이빌보다 핫해란 뉴스입니다. 새로운 영입생 윌 크루스가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영국 무대에서 활동하던 그의 경기 영상은 베이더와 브론스 리드의 혼합형이라는 극찬을 받으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NXT 데뷔는 극 비리에 붙여졌는데 유출이 일상화된 2026년 현재 상황에서 몇 명의 수뇌부와 프로듀서만 알 정도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며 데뷔시킨 것은 이례적인 성공 사례로 뽑힙니다. 그래서 윌 크루스가 NXT에서 심지어 빅조셉이 팬이 난입했어요. 팬이 문설트를 써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윌 크루스 모르는구나 이랬는데 진짜로 모르는 것 같아. 진짜로 프로듀서 몇 명만 알 정도로 몰랐나봐. 빅조셉이 아예 몰랐던 것 같아. 그래서 윌 크루스가 누구냐면은 저는 얘를 알고는 있었는데 NXT에 등장했을 때 순간 못 알아보긴 했어요. 이게 누구냐면은 인스타 릴스로 막 기술 막 이런저런 거 막 신기한 거 막 해. 막 자기가 만든 것도 있고 막 유명한 기술 컴필레이션도 하고 그 릴스가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막 1분 안에 기술 막 10개, 20개 막 하는 영상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데 뚱뚱한데 기술 잘 넣네 이런 식으로 막 인스타 릴스로 많이 소비되는 영국의 레슬러인데 되게 좁은 링에서 레슬링 스쿨에서 레슬링 도장에서 기술 여러 개 막 짧게 막 하는 애였어. 근데 얘가 영국에서 좀 인기가 나름 있던 애인데 얘가 이번에 NXT에 왔어요. 그래서 되게 핫합니다. 이 영상이 굉장히 핫하고 바이럴 되고 있고 되게 잘해요. 되게 잘하고 저도 기술 시전이 남다르다라고 생각되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의 활동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엄청 화려합니다. 경기가. 윌 크루스 그래서 사모안 드라이버 굉장히 잘 쓰는 선수인데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가 되고 걱정도 돼요. 일단 드라이버를 못 쓸 것 같으니까 WWE라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존 시나가 He's big, he's bad, he'll body slam your dad. 이게 그 윌 크루스가 인디 생활할 때 이 윌 크루스의 팬들이 외치던 챈트예요. 존 시나가 이미 윌 크루스를 알고 있었다. 이 챈트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존 시나가 레자랄이고 이미 윌 크루스가 존 시나 픽이다. 존 시나가 윌 크루스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태비언이 도전하고 있고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이거 팬이에요? You said a fan? Who the hell is this? 진짜 몰랐다. 몇몇의 프로듀서하고 수뇌부만 알고 있었다. 빅조셉 정말 몰랐다.
내가 보던 게 이거예요. 네, 내가 보던 게 인스타에서 얘를 엄청 많이 봤어 이걸로. 이게 레슬링 스쿨인데 맨날 이걸로 봐가지고 나는 얘 그냥 기술 잘하는 레슬링 학원하는 애로만 알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NXT에서 갑자기 문설트를 쓰는겨. 그래서 Enter night, take my hand, love to never never let. 이렇게 사모언 드라이버. 이렇게 막 릴스 안에 기술 여러 개를 막 쑤셔 넣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난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던 애야. 갑자기 NXT에 나왔어. 깜짝 놀랐네. 기술 진짜 잘합니다. 예. 앞으로의 앞날이 기대가 돼요. 난 진짜 인플루언서로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노아도 뛰고 외부 경기 많이 뛰었더라고요. 그 프로그레스라고 영국의 인디 단체 유명한 게 있는데 거기도 뛰었고 알고 보니까 유명한 선수야. 난 그냥 레슬링 도장의 선생님인 줄 알아서 하도 맨날 여기서 릴스로만 보길래. 다음 뉴스입니다. 꼭 와야겠니? 라는 뉴스인데요.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카멜라가 현역 복귀 가능성을 시사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 AW의 경기 영상 중 본인의 피니셔 코드 오브 사일런스를 누군가 쓰는 것을 보고 오마주와 도둑질에는 차이가 있다. 나는 은퇴한 게 아니라 출산했을 뿐 이라면서 본인의 실력을 보여주러 돌아가야겠다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이에 현 챔피언 중 한 명인 베일리가 못할걸? 할 수 있으면 해봐 라고 도발하며 두 사람의 대립 구도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래서 베일리가 응원차 도발한 게 아닌가? 진짜 못할걸?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한번 올 수 있으면 와봐 이런 식으로 트윗한 것 같았고, 그래서 AW의 그 크리스 스텔랜더의 호피무늬 상대가 코드 오브 사일런스를 썼는데 그걸 그대로 이렇게 쓱 들어가지고 세러데이 나이트 피버 장르를 해갖고 이기는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카멜라가 직접 RT 하면서 내 기술을 도둑질했네? 막 이러면서 나는 은퇴한 게 아니거든? 이러면서 자기 기술 쓰지 말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복귀 신호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뉴스가 또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코리 그레이브스와 아이를 출산을 한 카멜라 돌아올 수도 있다. 나 근데 옛날에 NXT 때 이제 스맥다운 올라올 때 그 머인뱅 벨트 먹고 막 하면서 그 과정을 좀 좋게 봤었다 사실. 코드 오브 사일런스라던가 멜라이즈 머니라던가 그 옛날 힙합 걸 할 때랑 사람들이 다 브라이언 팬티 형식의 그 투피스를 착용할 때 혼자 원피스 착용하는 거라던가 여러모로 크리에이티브 면에서 되게 캐릭터가 좋았다? 노력하고 있다? 코드 오브 사일런스의 피니셔의 오리지널리티도 있고 열심히 하는 게 보였다? 성장하는 게 보였다? 그래서 좀 되게 좋게 봤어요. 실제로 뭐 엘스워스 맞나? 그 친구도 카멜라에 대해서 되게 미담들을 많이 공개했잖아. 그래서 사람이 막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좀 암흑기에 도전자로 너무 많이 활용되면서 비호감 스택을 많이 쌓았지. 도전할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비앙카 챔피언 때 초반엔 좋았는데 이후에 땜빵용으로 너무 사용되어서. 그니까요, 저랑 똑같은 말씀 하신 것 같아. 니키 벨라보다는 나은 듯. 네. 지금은 여성부가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서 돌아와도 쓸데가 없어. 그것도 맞지. AI 각본, AI 영상이란 뉴스인데요. AI 도입에 대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도미닉 미스테리오 그래픽 오류 때는 AI 영상 사용으로 AW 챔피언이 등장한 사건이 있었죠. 최근 NXT에 공개된 자리아의 프로모 영상이 100% AI로 제작된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팬들은 영상이 끔찍하고 영혼이 없다 라고 하며 비난했고, X는 AI 조롱 밈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이 레슬매니아에 이어 쇼를 무미건조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이번 주 NXT에 이 솔 루카를 이번에 관짝에 묻어놓고 자신이 개도보하게 된 포부를 밝히는 영상이 있는데 이 자리아의 모습조차도 AI야. 홍해가 갈라지고 막 이런 거 이 헐리우드 대형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CG를 AI로 막 쓰고 있잖아. 그래서 저번에는 막 도미닉 프로모를 트리플 레아의 실수긴 한데 트리플 레아도 어쨌든 떡더비의 제품이고, 그래서 도미닉이 막 이렇게 벨트를 막 들어올리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벨트가 AW 벨트여서 이 많은 조롱을 샀는데 이 WWE의 정신을 못 차리고 AI를 계속 쓰고 있다. 얼마 전에 테이턴 팩슬리 프로모도 한 3달 됐나 그게? 그것도 막 얼굴에서 막 무슨 가시 같은 게 막 돋아나는 프로모 있어. 아마 NXT 보신 분들 다 기억할 텐데 그것도 다 AI고 AI로 풀 CG 그래픽 프로모를 계속 만들고 있고, 이게 미국에서 정말 싫어하는 일이에요. 나도 너무 싫은데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쓸 수는 없는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지금 막 엘리베이터만 타도 AI를 활용한 영상입니다. 막 이렇게 최소한의 방어 기제로 AI를 사용한 모모입니다라고 이제 써야 되는 그게 나름의 그 제재로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쬐깐하게 써놓으면 누가 알고 누가 거부감을 가지겠냐마는 그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지금 내가 인디 씬에도 활동하고 있지만 인디 락 공연 포스터는 이미 AI로 떡칠돼 있는데 그런 문구도 쓰지도 않아. 그래서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솔직히.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는 왜 이런 여론이 왜 있냐면은 미국에서는 자신이 그런 직종에 있지 않아도 AI로 인해서 직업이 대체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헐리우드이 지금 작가진 파업으로 인해서 이 영화계가 2년 이상 완전히 스탑됐었잖아. 그래서 영화들이 줄줄이 다 망했어. 왜냐면은 영화가 개봉이 2년 동안 딜레이 되는 것만으로도 이미 스튜디오를 대관해 놓은 영화들이 제작비가 하루에 막 몇십만 불씩 계속 제작비가 계속 늘어났거든. 왜냐면 배우 스케줄 까먹지, 스튜디오 대관비 까먹지 이러니까 작가진 파업으로 인해서 영화 헐리우드이 2년간 멈췄었잖아. 그런 것처럼 이 AI로 대체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해해요. 누군가의 일자리를 뺏는다. 예술가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주거든. 자기 일이 아님에도. 그래서 AW도 얼마 전에 상품 디자인을 AI로 해서 욕을 개쳐먹었어요. 늑대 티셔츠를 만들었는데 늑대 이빨이 송곳니만 늑대 이빨이고 이빨이 누가 봐도 사람 이빨이야. 건치. 이렇게 일자로 네모난 이빨 있잖아. 누가 봐도 늑대 이빨이 아니야. 그래서 막 욕 개쳐먹고 막 그랬는데 막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있는데도 어쨌든 회사들은 가격 절감을 위해서 AI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지금 WWE AI를 쓰고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그래픽으로 AI를 쓰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영상이 AI가 판치고 있다?